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재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전 브리핑에 제가 이야기 드리긴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갖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서 당장 집행이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뉴스로 움직이는 건 뉴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이런 곳에 진행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들은 전방에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를 어느 정도 선방하고 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계속해서 종목별 지금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포지션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4,090선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다음 주 넘어가면서부터는 4,000 좀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포지션들이 상당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비중 한 10% 정도 들어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계속 평단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또 최근에 지금 우리가 지금 포지션 잡고 있는 것들은 12월 달 또 1월 달 요 사이 넘어가는 데 과정을 준비하게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뭐 그건 그런 취지로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평단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수익을 좀 만들어내는 한 주를 보내야지만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빠른 속도로다가 수익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인직선 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그 금리 인하하는 부분이 12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5대5 이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결과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연말 정세가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연말 랠리 이런 부분들이 좀 글쎄요, 좀 사그라들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계속 순환매 장세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위로 탁 치고 올라오면 어떤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순환매 시장은 사실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리듬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실적 장세 했을 땐 지수가 좀 오르다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종목별 장세가 막 펼쳐지면 이땐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별 장세 했을 땐 대형 또 지수를 이끌어주는 그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팩트가 별로 강하진 않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11월 달 이 장세가 12월 한 초까지 계속 종목별 장세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종목이 과연 그 모멘텀을 탈 거냐 안 탈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것들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보통 세네 종목들은 그것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남아있으니까 좀 더 기대하시면서 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또 준비하는 종목들 우리가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종목들도 사실은 12월에서 한 1월 사이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니까요. 잘 또 이해하시면서 또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글쎄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반응이 오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머니케어 뉴스에서 이야기 드린 종목들은 시간이 흐르면 대체적으로 뭐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손실 볼 정도로 그런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종목들은 아니다. 그래도 뭐 작은 종목들이라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항상 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온코닉 테라피utics입니다. 종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P캡은 잘 알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HK 이노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그것을 또 출시해서 상당히 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B급 관련된 부분은 국내에서는 그 경쟁이 좀 치열해져서 지금 선두로 나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지수가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다른 회사들보다 되게 가격이 좀 경쟁력 있게 좀 저렴을 해요. 그래서 신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외 경쟁력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이 기본적으로 매출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 저는 온포니 테라피투스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흑자로 진행이 돼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방을 갖다 경직하는 것들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잘 셀프로 어떻게 됩니까? 유증의 위험 이런 것들도 좀 작은 뿐더러 그리고 작년에 또 제일약품이 또 이 동사에 또 대조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보호예수 같은 경우도 앞으로 1년이 좀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간도 충분히 좀 남아있고 물론 조합 관련된 보호에서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 신경 쓴다기보다는 동사가 지금 진행되어서 가고 있는 내용들 이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적 암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를 받쳐주는 거는 실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 모멘텀 바로 요거 암 관련된 파이프라인 네스파립 요것이 또 모멘텀을 내서 가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동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가 위로 튀어 오르면 또 우리가 땡큐하고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얘기도 했지만 부채가 없는 것은 유증 위험이 낮은 거. 이 부분이 저는 또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투자할 때도 내용이 좀 있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흑자 전환해서 잘 가고 있는 모습들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에서 뭐 라이센스를 진행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동사 같은 경우는 또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모멘텀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글쎄요 대형주의 한 절반 정도 비중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종목별 비중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가 다행인 것은 매수하고 들어와서 지금 주가가 우상방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비중 10%만 진행했던 이유는 하방을 열어두고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뭐 눌리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트레이딩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을 들어서면서부터 바이오 관련된 부분이 주가가 올라올 때 같이 통관해서 성장해서 가는 것들이고 동사 같은 경우도 JP모건 헬스케어까지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 번 정도 모멘텀은 분명히 따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슬슬 만들어가면서 평단 조절해 가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면 비중이 10%든 20%든 땡큐하고 마무리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항상 우리 수익 거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정상적으로 뭐 글쎄요 공략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여기를 고점을 갖다가 통과할 거냐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가지고 있다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덕산네오로스입니다. 지난주에 덕산네오로스 관련된 부분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4쿼터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분명히 방송으로요. 동사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1분기 나올 때 주가가 상당히 좋은 이유는 4쿼터 실적이 상당히 좋죠. 왜 그러냐면 보통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를 기반 또 자동차를 기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수주가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보면 당연히 이 소재 쪽에서 상당히 또 강점이 나타나는 구간이 바로 4분기 실적이다라고 하면서 1분기 때 보통 보면 작년에 같은 경우도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에 또 재미를 봤던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작년이 아니군요. 올해군요. 항상 이 연말 되면 이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쵸? 어쨌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1달 전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마다 이맘때 되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그런 시즌적인 부분을 항상 많이 생각을 해 가면서 실적이 정말 나오는 가이던스를 또 체크해 보면서
정말로 지금도 예상치가 좋은가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또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지금 11.4배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 업종 같은 경우는 15 정도까지는 봐주거든요. 그래서 목표가가 조금 높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 받을 만한 사항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큐 실적은 좀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고 가면 당연히 왜 주가가 지금 눌렸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사실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지금 3쿼터 하고요. 4쿼터 넘어가는 요 과정 있지 않겠습니까? 요 과정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4쿼터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면 3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치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반도체 막 이런 것도 하면 쭉 치고 올라간 거 그것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또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3분기 때 좀 오버슈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것들을 갖다 어떻게 털어주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같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은 조금씩 좀 낮아요. 그래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 공략하는 시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빠르면 사실은 뭐 9월달 조정이 들어왔으면 저도 아마 이 종목을 갖다 공략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9월달 조정이 안 들어오고 그냥 치고 달리니까 그냥 스킵을 하고 있다가 조정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공유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4쿼터가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3쿼터 말, 뭐 이 정도쯤에 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사실 여기쯤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 이상했던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실적이나 내용들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이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좀 항상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한 쿼터 먼저 움직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쿼터 분을 날려주고 나면 보통 120일 라인, 이 정도 라인 부분에서 공략을 해주는 게 그렇게 정상이다. 우리가 초도 물량 들어간 것도 그래서 요 구간에서 들어간 것들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평단 조절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자리는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하방이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비중과 비율 아니겠습니까? 지금 42,000원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단이 20% 지금 비중이 20%인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눌릴 경우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가 만약 220일 라인 쪽으로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스트롱 바이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뭐 이쪽 36,000원, 7,000원대로 들어오는 37,500원 이 자리겠죠, 내려오면. 근데 여기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대부분 매수가 들어오는 형국을 볼 수 있을 때 보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잠깐 눌러왔으니까 살짝 급등했잖아요. 그럼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조금 어떻게 돼요? 선물 포지션이 조금 워스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눌릴 때 조금 비중 한 10% 정도 더 올려서 평단 조절해주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대응까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지수가 눌린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만한 이유는 아니다. 또 올라갈 종목들은 다 올라가요. 왜냐면 그게 뭐 작년에는 뭐 안 그랬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 달 얼마나 장이 안 좋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거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그 12월 달 되면서 또 주가가 다 올라왔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어느 정도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하면서 드리블을 해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이 이제 사피엔 반도체 같은 실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도 적자인 회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실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CES 모멘텀 그다음에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부분에서 또 탁월한 또 실적이나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CES 모멘텀이 상당히 강할 거예요. 최근에 보면 조정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 저는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자리 잡으면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가 위치적으로 오늘 보면
충분히 초종 잡아주고 갈 만한 내용에 좀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계속해서 지금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 개발하면서 약간 경쟁을 상당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피엔 반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북미 비테크 업체하고 중국 고객사 이쪽 관련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상용화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 가면서 이것들이 이제 보면 이런 이야기, 스마트 글라스 이야기 나온 지가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횟수로 아마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해마다 진행이 되다 첫 제품이 출시될 때 그럴 때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마도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가 또 크게 또 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CES 가는 동안은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하면서 또 스윙 거래 진행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좀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또 잡을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떻게 돼요? 다음 주 선물 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가 좀 하방에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다음 주 정도, 원래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가 11월 말 이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면 11월 말인 분명히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공략한 초병 잡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음 주부터 좀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이번 주 말 정도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건, 그죠? 마이크로 LED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그 초점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업체라고 하면 사피엔 반도체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가 짬짬이로 살짝 여기서 트레이딩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 한 10% 정도 수익을 냈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뭐 트레이딩이니까 뭐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거. 자, 여기 저점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달 매크로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직전 바로 안 좋았을 때가 4월달하고요. 8월달입니다. 그러면 4월달 상황을 봐야 되나 8월달 상황을 봐야 되나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8월달 상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8월달 저점 구간은 바로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땐 여기서는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그널 들어온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동사는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왜? 이거 사고 싶거든. 분명히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점이 32,500원이에요. 33,000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한 30% 뺀다라고 생각하면 한 대략 보면 한 9,000원 정도? 이 정도는 아래로 빠져야 돼요. 9,000원 이상 정도가 빠져야 되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4,000원대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구간 자리가 지금 제가 화살표로 찍어 놓은 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 라인은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니까 이 라인으로 한번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갭은 제가 볼 땐 날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한 23,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다음번에 또 우리가 한 번 또 제대로 또 한 번 또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고체 테마도 역시 당연히 CS 관련된 부분에서 당연히 테마를 탈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최근에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뭐 쭉 치고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뭐 리튬 값도 올라간 뒤 뭐 어쩌고 하면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사실 조금 뭐 그런 거잖아요. 일단 고점은 좀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 매물대 안에서 플레이가 된다. 매물대 저점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만 원이 1차고 요 아래쪽이 요 사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지금 요 사이에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공략을 했잖아요. 그죠? 이 아래쪽에서 공략해서 조금씩 가끔 우리가 뭐 10% 이상 수익을 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두 번 정도 거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들어서 8월달 이후부터는 뭐 CIS 진행을 했는데 이 종목은 진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잡아줘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시즌이 돌아온 건데 시즌이 왔는데 뭐 우리가 플레이 할 사람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하는 종목은 아니고 제가 실적 장표 올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다 뭐하다 그런 어떤 미래적인 기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받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미래에 꿈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봐줄 땐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더 관심이 가긴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된 전구체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 2차 전지 관련된 전구체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요. 전구체 관련된 또 황화 리튬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동종목 같은 경우도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거래 하나, 이거나 거래 하나 움직임은 항상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우리가 거래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부담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진폭이 워낙 큰 종목이라서 자,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같이 가는 거니까 이 종목도 거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원짜리 요 정도지 않습니까?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봤자 뭐 우리가 12,000원이잖아요. 그럼 13,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네, 커버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주가 위치상이나 또 우리가 평단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번에는 좀 더 포지션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한번 연말에 또 한번 플레이 해보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말의 시장에서 1월 한 15일 이 정도 사이죠. 이 사이에서 플레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포지션이 좀 안 좋아요. 그거를 이미 인지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멘트 다음 주가 포지션이 별로 안 좋다. 하방이다.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걸 추격 매수하는 건 아주 큰 미스테이크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평단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정하면서 물론 삼성전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이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소강 상태가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서 가야 되니까 지금은 약간 모멘텀이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정책발이 있는 것들 이런 쪽으로 포지션 해 나가면서 준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지수가 눌린다. 그러면 실적 좋은 종목들은 뭐 한다? 기대치가 좋았던 것들, 특히 이제 4쿼터 기대치가 좋았던 것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자리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 좀 더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하면서 드리블을 가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게 1455원에서 1430원, 1430원 보는 때는 별로 없고 1440원 정도 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열흘 정도 구간은 그 정도 상황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미 투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또 성학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것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 수입을 걷어들이면 한국으로 들여오는 그런 수요가 좀 생길 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현대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국내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들만큼은 달러를 갖다가 해외에서 그렇죠? 활용하는 것보다 지금 해외 활용도 하고 국내 투자해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달러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10년을 보고 나면 한 10% 정도는 그 달러가 더 우리나라보다 강해진다 해서 원화가 약세로 계속 가는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90년대부터 뭐 일본도 그렇고요. 10년 단위로 보면 그 갭이 한 2% 계속 매년마다 벌어져요. 그래서 10년마다 10%씩 그냥 각 갭이 벌어지는 건 그러려니 해주시면서 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많은 도움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또 케어맨 클럽이 탄생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많은 또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개장부터 마감까지 실시간 포트폴리오 종목 브리핑을 통해 매수 포인트, 비중 관리, 순환 매매 전략을 제공하며 월간 및 분기별 복리 수익 효과와 위험 관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자산 증식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원하시나요? 변동성이 강한 주식 시장에서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 좋은 친구가 필요하듯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머니케어 뉴스가 함께 하겠습니다.